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40화 하나원 시인의 93번째 시 한여름밤의 빈궁입니다. 먼저 한여름밤의 빈궁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여름밤의 빈궁. 하나원. 한여름밤의 빈궁은 기적. 홀리데이 온 아이스쇼. 음악은 백조의 호수. 불꽃, 빛, 조명. 무인은 춤추다 숨고리는 신음을 하르르 하르르 한 발 딛고 빙글빙글 도는 피루에트가 영육을 활활 불사르는 분신 불사조. 장엄한 시 움직이는 시. 이어 군무는 은어 떼가 물이쳐 흘러가는 빙상의 발레. 뭉게뭉게 오르는 흰 빙무는 영원으로 가는 환상. 휘황찬란한 조명이 빙상에 교차하는 추상적 영상은 해프닝, 전위예술. 움직이는 미술, 움직이는 시. 한여름밤의 빈궁은 위등선하려는 천일야. 여러분, 한여름밤의 빈궁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한여름밤의 빈궁이라는 시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문학에 수록된 시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87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982년 4월 5일 지문사에서 발행한 가도가도 황토길 348페이지에 수록된 시와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7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이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한여름밤의 빈궁인데 그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빈궁에서 빈궁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빙자와 궁궐궁자를 써서 얼음궁전을 뜻하나, 여기서는 빙상경기라 할 때 빙상 같은 것으로서 김연아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떨친 피겨스케이팅 또는 아이스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한여름밤에 빙상장에서 펼쳐지는 아이스 댄스 같은 것을 보고 읊은 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연과 행간에서 더 상세하게 화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한여름밤에 빈궁은
기적, 홀리데이 온 아이스 쇼, 이렇게 첫 연을 열고 있습니다. 이 행에서 홀리데이 온 아이스 쇼라고 하는 것은 1959년 9월 14일 한국일보가 초청한 홀리데이 온 아이스 쇼단이 서울중앙청 광장에서 화려한 아이스 쇼를 펼쳤고, 또한 1970년 장충단 체육관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화자가 이 시를 쓴 계기가 된 공연은 언제 어떤 공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록에서 유추해보자면 1970년 장충체육관에서의 공연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근거로는 미국인으로 공연단이 꾸려진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인 여성이 한 명 참가를 했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성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김으로 기억하는 혜경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훈 시인이 그렇게도 끔찍하게 생각한 연인이 이혜경이기 때문에 비록 성은 다르더라도 이름은 같기 때문에 남달리 관심이 갔을 것이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공연 관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행에서 한여름밤의 아이스쇼를 보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엮어봅니다. 마치 그렇게도 그리던 연인 알을 만난 듯 기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음악은 백조의 호수, 불꽃, 빛, 조명,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연은 1연에서 언급한 홀리데이 온 아이스쇼에서 연주한 음악이 백조의 호수인데, 이 백조의 호수 역시 하나훈 시인도 좋아할 뿐더러 그 연인 알 또한 즐겨 듣던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서전 챕터 3, 낭만의 꽃은 피어라고 하는 자서전 23페이지에서 보면은 알은 세레나데를 꿈같이 불렀다. 더욱이 솔베이지의 노래는 정열적인 낭만으로 나의 심금을 흐느끼도록 울리고, 마음이 났을 때는 춘희중의 축배의 노래를 목 놓아 금속성 소리로 뽑으며 당시 데뷔한 데이나 다빈처럼 부르겠다고 하였었다. 알은 음악학교에 간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과의 많은 추억을 공유하는 음악도 있거니와 동명이인이지만 내가 그리고 그리던 혜경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죽기 살기로 공연을 보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무희는 춤추다 숨 끓이는 신음을 하르르 하르르 한 발 딛고 빙글빙글 도는 피루에트가 영육을 활활 불사르는 분신 불사조, 장엄한 시 움직이는 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무희라고 하는 것은 춤추는 일을 업으로 삼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고, 사명에서 피루에트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한쪽 다리를 축으로 회전하는 발레 동작을 말하는데 종종 연속적으로 행해지며, 대개 여성들은 발끝으로 하는데 발끝으로 하는 것은 뿌앵뜨라고 하고, 남성들은 앞꿈치를 축으로 실행을 하는데 이것은 드미 뿌앵뜨라고 합니다. 사행에서 영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불태움을 뜻하는데, 우리가 흔히 분신 자살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곤란에 부딪혀도 좌절하거나 기력을 잃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에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쇼를 공연하는 사람은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 위에서 중심을 잡고 춤을 추기 때문에 온갖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긴장의 신음을 소리내게 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피루엣 동작에서는 몸과 마음을 활활 불사르는 마치 분신자살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영혼이 죽지 않는 불사조 같기도 하며 엄숙하고 위험 있는 시 같기도 하며 또한 움직이는 시같이 느껴진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이어 군무는 은어떼가 물이쳐 흘러가는 빙상의 발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군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추는 것, 이행에서 은어라고 하는 것은 은어과에 속하는 유일한 어종이며 극동지역에서만 산출되는 연어류에 가까운 어류이다. 몸은 가늘고 길며 옆으로 납작하고 빛깔은 약간 어두운 청록색을 띤 회색이지만 배 쪽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그리고 삼행에서 발레라고 하는 것은 발레는 무용, 음악, 미술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무대 예술이다. 음악에 맞추어 무용으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나타내며 연극이나 오페라와 마찬가지로 무대 장치와 배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춤추는 사람들은 그 발레에 알맞는 의상을 갖춘다. 발레는 15세기경 이탈리아의 무언극에서 비롯되었고 16세기에 프랑스로 옮겨져 오페라와 함께 발달하였다. 유명한 발레 작품으로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연의 표현이 너무나 시인답지 않습니까? 무리지어 얼음 위를 수놓는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은어떼가 헤엄치는 모습 같다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나 강물에서 고깃떼가 몰려다니는 모습을 볼 때 신기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더하여 은색의 무리들이 군무를 하는 것처럼 춤을 추는 모습은 황홀경이라 하겠습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뭉게뭉게 오르는 흰 빙무는 영혼으로 가는 환상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빙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추운 곳에서 아주 작은 얼음 결정들이 공중에 떠돌아서 안개처럼 서리는 것. 그리고 이행에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연은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 위를 질주하거나 회전하게 되면 스케이트 날에 의하여 가늘게 얼음이 갈리면서 질주하는 힘에 의하여 휘날리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운무 같다는 뜻으로 빙무라 한 것이며 영혼으로 가는 환상열차에 탄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 보았던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꼈나 봅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빙상에 교차하는 추상적 영상은 해프닝, 전위예술, 움직이는 미술, 움직이는 시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삼행에서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우연의 일 또는 현대예술에 있어서 표현 기법 중의 하나로 전해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예술을 변화시키는 혁명적 예술 경향이나 그 운동을 뜻하는 예술 용어로 정착되었다. 전위예술가는 현실을 법칙도 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현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위예술은 경험세계와 관계없이 비유를 만들어내고 그것의 감정 토로를 반복할 뿐 총체적인 형상을 이뤄내지 못한다. 사실주의 이론가들은 전위예술이 갖는 이러한 추상성이 역사의 진정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호구의 예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하나의 지향을 이뤄낸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아도르노는 전위예술에서 중요시하는 기교를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 제도와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집합체로 보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지는 아이스쇼가 휘황찬란한 조명이라든지 곁들여지는 추상적인 영상들이 기존에 없던 해프닝이나 전위예술 같은 새로운 표현 기법으로서 움직이는 미술 같기도 하고 움직이는 시처럼 느껴져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느낀다는 것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인다운 평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연을 보겠습니다. 한여름밤의 빈궁원, 우등선하려는 천일야,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우의등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선녀가 사는 곳으로 오른다는 뜻으로서 등용을 뜻하며 또는 나르는 담요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일야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표현법으로 아라비안 나이트를 뜻하며 동화, 기사담, 전설, 우화 등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테두리 속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7연은 빙상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아이스쇼를 하거나 여러 사람이 군무를 추는 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하늘을 나르는 담요처럼 요술 같고 신기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도 보기 드물게 수미상관법을 적용하여 시를 지었습니다. 일연 일행에서도 한여름밤의 빈궁이 등장했고 7연 일행에서도 한여름밤의 빈궁이 등장했네요. 이러한 기법이 수미상관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1화는 1977년 6월 한국문학에 수록된 작약도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